제11강은 유럽의 도자 예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도자 예술의 세계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들만의 르네상스와 함께 발전한 도자 예술품이 중국의 청화백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청화백자의 광풍이 일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들의 아름다웠던 도자기들을 전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는 동인도 회사가 일단은 인도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청화백자들을 보고 그 자기질, 1000도밖에 올라가는 그런 도기에서 어떤 자기의 그런 그러니까 화려하고 그런 경쾌한 소리, 그 다음에 그런 신비로움을 보고는 그들의 어떤 마요리카는 너무도 매력 없는 제품으로 전락이 되고, 왕실에서는 중국의 청화백자만을 그러니까 즐겨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을 탕진할 정도로, 왕실의 재정이 바닥이 날 정도로 청화백자를 중국에서부터 아니면 또 일본에서부터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청화백자들, 이런 청화백자들은 유럽의 식탁 문화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쾌한 소리와 가볍고 일단은 그러니까 유려한 색상과 그 투명한 색감들이 유럽인들에게는 비견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런 도기질의 유럽의 마요리카와 자기와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그리고 음식을 담았을 때의 품격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들의 식착 예절이 새로 생기게 될 정도로 청화백자를 돈이 되는 대로 사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그러니까 수출했던,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할 때도 약간 유럽 스타일로 변화된 문양들을 좀 유럽 취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문 제작하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직접 주문을 해서 그들 취향에 맞게 제작을 해서 다시 수입해 오는 그런 것들을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주 광풍이 일 정도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간직했던 마요리카, 이렇게 꽃피웠던 마요리카는 그러니까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화백자를 택하게 되는데요. 독일의 샤를롯텐부르크 궁은 여름 궁전인데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의 프레데릭 1세 국왕이 1740년에서 1786년까지 사신 분인데, 여왕을 위해서 궁전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거의 그러니까 1000여 점이 넘는 고가의 그러니까 청화백자들로 빼곡히 장식을 해서 궁전을 꾸민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유럽에서 청화백자를 선호했었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그 델프트라는 것이 생겨서 수입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수지 타산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흉내낸 어떤 델프트에서 그러니까 모양만 청화백자 같은 도기질의 청화백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좀 둔탁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대용품으로서 가격도 훨씬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러니까 수입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돼서 다시 이쪽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에 칠을 하고 그 위에 청색으로 입힌, 그래서 무늬만 청화백자인 것들이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좀 둔탁합니다. 그렇지만 청화백자를 흉내내려고 무지 애를 쓴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양들도 그들이 즐겨했던 사람 문양에서 식물 문양으로 또 변합니다.
그래서 모방을 하는 시기에는 그 모방품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보통 전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건 동양에서 만들었나 할 정도로 유사하게 어떤 중국 화풍의 것들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사실. 또 이런 왕실에서조차 이런 그러니까 도기질의 청화백자를 만들어서 즐겨했고 장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 산수와 같은 서양적인 그러니까 정서라기보다는 동양적인 정서가 담겨져 있는 이런 벽장식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들이 어떤 동양적이면서 서양적인 그러면서 도기질의 청화백자들이 계속 제작되고 사실 많은 그 델프트 회사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예 중국인이 문양이 돼서 문양 자체도 중국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작해서 중국인은 부의 상징인 것처럼 해서 하나의 문양화가 돼서 제작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여지지 않는 유럽은 사람의 스토리,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이야기를 해왔던 도자기의 형태들은 이렇게 동물로 변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공작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백자에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조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이고 이런 비늘 문양 같은 경우에 또 어문에서 응용된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3족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없었던 것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점차 이제 색감적인 것은 유럽의 정서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쪽의 형태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의 도자기는 하이테크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250도의 자기질로 될 수 있는 테토를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1600년대에 자기를 드디어 화학적인 마치 우리나라 반도체를 만들듯이 그 제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흙에서 그러니까 도자 기술에서 연루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자 기술과 연계된 그런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려간 도자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테크로 여겨졌던 유럽에서 연구 끝에 드디어 흙을 발견하고 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풍의 접시들이 처음에는 유럽에서도 수입품과 똑같이 복제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방할 때는 똑같이 만들 때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품과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자기질을 갖고 그들만의 승리감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735년도에 마이센이라는 곳에서 일본풍의 접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국 로얄 크라운 더비에서 이마리, 일본의 이마리 자기하고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해서 시판을 하게 됩니다. 또 아예 이런 중국풍의 문양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문양들이 그대로 자기 기술은 습득을 해서 자기를 생산하는 그런 하이테크 상품을 만들긴 했지만 문양은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서로
최고의 것을 그러니까 제작하고자 했던 열망들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백자밖에 없었는데 이슬람이 갖고 있었던 청화를 갖고 와서 이슬람에서 오히려 주문을 해서 이슬람의 청화백자를 수출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청화백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마요리카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술을 접목하고 해서 새로운 하이테크,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나 아시아에 오히려 역수출돼서, 그러니까 명품으로 꼽히는 그런 자기들을 생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로코코도 그 하나의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삼족은 변하지 않지만 좀 더 유럽화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까지도 명품으로 꼽히는 유럽의 도자기로 손꼽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채색들이 들어가면서 점차 유럽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로코코의 영향을 받아서 도자 예술들은 훨씬 더 화려하게 변화를 하고,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하이테크 상품으로 수입된 청화백자는 다시 유럽에서 유럽 문명과 함께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아름다운 도자 예술품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정서를 서서히 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지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승리감에 다시 신고전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어떤 그 조각품들의 어떤 양상들을 그대로 다시 도자기에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모습들을 다시 재현해서 자기 자신들의 승리, 오늘날에 보통 우리 우승컵도 이런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승리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뒤져있던 하이테크의 도자기들이 자신들도 만들어내고 훨씬 더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족의 형태는 있지만 그들만의 정서를 갖고 최고의 경지의 도자 예술품들을 오늘날까지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이제는 역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